자부심이 된 선수라든지 구단의 황금기를 이끈 감독, 또는 팬들에게 잊지 못할 사건이나 키워드들을 알아보는 극락버튼 시리즈 10번째 편으로 바이에른 뮌헨 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어떤 극락버튼들이 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극락버튼 키워드 고무보트입니다. 2005년에 지은 바이언의 요새이자 성지 그 자체인 알리안츠 아레나, 약 2800개의 LED 패널이 박힌 독특한 외관으로 현지 팬들에게는 슐라우흐 보트, 즉 고무보트라 불리는데요. 이 LED 패널 덕분에 언제나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이 가능해 유니크한 면에서는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죠. 그리고 지붕이 모든 좌석을 커버해 날씨에 상관없이 쾌적하게 관람이 가능하며, 넓게 덮인 지붕으로 인해 팬들의 함성 소리가 안에서 울려 엄청난 위압감을 형성. 실제로 직관 가보면 팬들의 어마어마한 열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만나볼 키워드는 풀백 명가입니다. 21세기에 들어 좌우 풀백 쪽에는 멋대가 되면 스무스하게 재능들이 튀어나온 바이언. 근데 이게 그냥 재능도 아니고 세계구에서 놀만한 수준의 선수들이었는데요. 우측부터 살펴보면 2000년 면도날 마냥 날카로운 크로스가 일품이었던 윌리 사뇰이 입단해 7년간 맹활약, 그리고 2007년 사뇰이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폼이 나락가자 자연스럽게 필립 람으로 세대교체, 사뇰에게 야무지게 튜터링 받고 월클로 거듭난 람이 중앙으로 자리를 쓱 옮기자 그 자리에 키미이가 후계자로 싹 등장했죠. 그렇게 약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뇰, 필립 람, 키미이까지 월클 우측 라인을 보유했던 바이언, 좌측 라인도 여기 못지않은데 프랑스 철의 폭백 중 한 명으로 세계를 씹어먹은 리자라지를 시작으로 약간은 과도기를 거쳐 오스트리아 특급 알라바가 좌측 수비 자리를 계승, 알라바가 레프트백 정점을 찍고 내려와 센터백으로 포지션을 옮기자 그 자리에 알폰소 데이비스가 등장해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이어지는 키워드는 별이 5개! 바이언의 저지의 로고와 함께 박혀있는 5개의 별. 요건 분데스리가 우승 30회 이상을 달성해야 붙일 수 있는 엄청난 영광의 상징인데, 바이언은 총 32회로 가슴팍이 무거울 정도로 많은 개수의 별을 달고 있죠. 바이언 바로 아래 2개의 별을 달고 있는 도르트문트와 엠게가 각각 5회라는 걸 봤을 때 독일에서 바이언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1213 시즌부터 223 시즌까지 11시즌 연속 우승이라는 미친 대업을 달성했을 정도로 적폐 그 자체였던 바이언. 다음 만나볼 키워드는 연구소장입니다. 지금은 폐지됐지만 예전에는 챔스 3연패 혹은 5번의 챔스 우승을 달성하며 진품 비기어 연구소장 혜택을 줬었는데요. 이런 또 유니크한 기록에 빠질 수 없는 바이언은 1976년 챔스 3연패를 달성하며 레알, 아약스에 이어 3번째 비기어 연구소장 클럽에 등극하게 됐죠. 이는 전 세계에서 단 5개의 클럽밖에 없는 상당히 유니크한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계속해서 만나볼 키워드는 2번의 트래블입니다. 바르셀로나와 함께 한 번도 어렵다는 트래블을 무려 2번이나 달성한 유의한 클럽 바이에른 뮌헨. 2013년 하인케스, 2020년 한지 플릭의 지도 아래 환상적인 대업을 달성했죠. 뿐만 아니라 2020년 플릭 트래블 시절에는 바르사만이 가지고 있던 6관왕 기록까지 달성하며 레코드 마이스터라는 별명을 그대로 증명했습니다. 자, 이어서 바이언 팬들의 극락 버튼이 된 인물, 가장 먼저 자말 무시알라입니다. 바이언의 현재이자 미래라 불리며 축구계를 이끌어갈 재능이라 평가받는 무시알라. 아직 21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10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경험치를 와구와구 잡수고 계시죠. 이러한 무시알라는 지능, 실력, 근본력, 이 분야 권위자인 밀러와 흡사한 모습을 보이며 팬들에게 엄청나게 이쁨받고 있는데요. 현재 바이언의 팬들은 무시알라의 재계약 소식을 목이 빠져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만나볼 선수는 하비 마르티네스입니다. 바이언에서 9년간 24개의 트로피와 2번의 트래블을 함께했던 하비는 언제나 헌신적인 모습으로 싫어하는 팬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바이언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선수인데요. 1112 콩트래블로 개박살난 분위기의 팀에 입단해 곧바로 좋은 활약을 펼치며 바로 다음 시즌 트래블에 크게 일조했죠. 특히나 당시 세계 최강의 미드라인이라 불렸던 바르사의 세열관이를 상대로 슈바인슈타이거와 함께 나와 주문을 그냥 쌈 싸먹어버리면서 1, 2차전 합계 7대0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충격을 선사. 또 슈퍼컵 2연 캐리 등 많은 추억을 선물해줬지만 딱 하나 부상이 좀 아쉬웠죠. 다음 만나볼 극락 버튼은 아르헨 로벤입니다. 왼발 매크로를 거의 아트의 경지까지 끌어올려서 왼발이 로벤이고 로벤이 왼발인 무라일치의 경지였는데요. 심지어 악플읽기 콘텐츠 도중 한 팬이 로벤 새끼 오른발이 있긴 하냐? 라는 댓글을 달았고, 이에 로벤은 오른발? 그건 그냥 서 있는 용도임 라고 했을 정도. 여튼 월남전에도 참전했을 것 같은 작은 얼굴로 측면을 지배하며 노안의 암살자라 불린 로벤. 다만 유리 기질이 있어 자주 들어누웠다는 게 좀 흠이었지만 그럼에도 나올 때마다 월드 클래스의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줬는데요. 이걸 증명하듯 로벤은 월클 기준 빡세기로 유명한 랑리스트의 WK를 무려 8회나 받았을 정도였습니다. 특히나 1213 시즌 챔스 토너먼트에서 연달아 팀을 캐리했고, 마지막 돌문과의 결승에서 극장 결승골을 박아버리며 팀의 비기어를 안겨다줬죠. 이어서 만나볼 선수는 프랑크 리베리입니다. 앞서 살펴본 로벤과 함께 로베리 듀오라
샤이니우드라 불리며 2010년대 전후로 황금 날개를 구축했던 리베리. 물론 둘 다 골골골 이슈로 로베리 라인이 풀거동된 시즌은 없었지만 나왔다 하면 그 영향력은 진짜 상상 이상이었죠. 리베리는 2013년 트래블 달성에 압도적인 지분을 차지하며 모두가 입을 모아 리베리가 발롱도르를 탈 것이라 평가했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말 같지 않은 재투표 사건으로 호날두에게 표를 뺏기고 발롱 3위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요. 여튼 리베리는 13년간 팀에서 활약하며 2010년대 최고의 윙어로 군림했는데 예전 그를 지도했던 히츠펠트 감독은 리베리는 기술적으로 완벽에 가까웠어요. 거기다 질주를 즐기고 사자의 심장을 가졌죠. 리베리에게 동기부여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라며 극찬을 받기도 했죠. 다음 알아볼 극락 버튼이 된 인물은 한지 플릭입니다. 예전 선수로서 바이언에서 6개의 트로피에 일조하기도 한 플릭은 2019년 시즌 도중 소방수로 부임해 감독 경력이 전무했음에도 팀을 이끌고 두 번째 트래블에다가 6관왕까지 달성했는데요. 거기다 챔스 8강에서 메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8대2 가르마 대첩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만들기도 했죠. 플릭의 화려한 등장은 모두의 기대를 뒤엎은 초짜 감독의 센세이션한 대업이었는데요. 하지만 엄청난 역사를 썼음에도 후에 구단 수뇌부와의 마찰로 얼마 안 가 팀을 떠났는데 바이언에서도 약간의 똥꼬집으로 비판을 받긴 했지만 여기서만큼은 결과로 증명했으니 바이언 팬들이 싫어할 이유가 없죠. 계속해서 만나볼 극락 버튼은 슈테판 에펜베르크입니다. 대여 셰프, 지배자라는 뜻으로 바이언 명예의 전당에 오른 에펜베르크를 표현하는 문구인데요. 미친 호랑이라 불렸을 정도로 카리스마 혹은 더러운 성격을 바탕으로 중원의 사령관 역할을 톡톡히 했죠. 0002 시즌에는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며 팀의 25년 만에 챔스 우승과 샬케의 4분 챔피언으로 대변되는 리그 3연패에 크게 일조하기도 한 에펜베르크. 항상 하프타임 때마다 선수들 앞에서 뜨거운 연설로 팀을 하나로 뭉쳤으며 언론을 상대로도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면서 팀의 황금기를 야무지게 이끌었는데요.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골닷컴 선정 90년대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1위에 뽑히기도 했죠. 다음 만나볼 극락 버튼이 된 선수는 메메쇼르입니다. 대여 레코드 마이스터. 명예의 전당 쇼렉에 붙은 수식어 기록 챔피언. 92년부터 시작해 15년간 팀에 헌신하며 팀의 중흥기를 이끌었는데요. 예전 FC 할리우드라 불리며 개판이었던 팀의 입단에 탑급의 기량을 보였고 리베리가 등장하기 전까지 구단 최고의 7번이자 측면 플레이메이커라 평가받았죠. 특히나 압도적으로 넘사인 킥력이 예술이었는데 팀 전담 키커는 물론이고 크로스나 슈팅 상황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발휘했지만 유리몬 기질로 많은 출장 기회를 날린 점이 좀 아쉽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유일한 흠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사라지는 그의 모자람 없는 이어서 알아볼 선수는 로타우 마테우스입니다. 대여 라이트 볼프. 늑대 사령관이라는 뜻으로 바이언 명예의 전당에 오른 마테우스를 소개하는 문구인데요. 중원에서 미친 존재감으로 미드필더였음에도 매년 두 자릿수 이상 득점으로 팀을 캐리하며 리가 3연패를 달성. 이에 마테우스는 80년대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하나라고 평가받았죠. 이후 인테르로 떠나 발롱도르를 거머쥐고 4시즌 만에 바이언에 다시 돌아와서는 최우방 스위퍼로 뛰었는데 역시나 축잘잘. 축구는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게 마테우스는 수비수로서도 정점을 찍어버렸는데요. 이런 마테우스를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카이저의 한마디. 마테우스 구덤 전성기 때는 말이야, 걔보다 나은 선수는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 더 놀라운 건 걔는 언제나 늘 전성기였어. 계속해서 만나볼 극락 버튼은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입니다. 대여 푸스발고트. 축구의 신이라는 뜻으로 바이언 명예의 전당에 슈슈가 헌액되며 붙은 문구. 맨유가 사망해 좀 저평가를 받지만 최전성기였던 2010에서 14년까지는 스램제보다 위라고 평가할 정도로 대단한 선수였죠. 어디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완벽한 육각형 미드필더의 모습에다 유스부터 올라 17년간 바이언만을 위해 뛴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슈바인슈타이거. 당시 바이언 팬들에게 슈슈는 그 누구보다 각별한 선수였는데요. 1012 시즌에는 수많은 빅클럽들과의 이적 루머가 터져나왔고 당시 슈슈가 빠지면 바이언은 엄청난 타격을 입는 상황. 이적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에 야유하는 팬들까지 생겨났고 얼마 후 슈슈는 경기가 끝난 후 홈팬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아들며 이별을 암시했는데 유스 때부터 지금까지 전 12년간 팀을 위해 헌신했어요. 제 심장은 붉은색. 저의 미래도 바이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5년 더 연장했습니다. 라고 하자마자 팬들의 함성이 터져나왔고 이 장면은 바이언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됐죠. 이어지는 극락 버튼은 올리버 칸입니다. 대여 티탄. 거인이라는 뜻으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올리버 칸을 대변하는 단어인데요. 미친 카리스마와 동물적인 반사신경으로 바이언에서 14년간 리가 우승 8회, 포칼 우승 6회, 챔스 우승 1회 등 수많은 영광의 뒷문을 담당했죠. 특히 000의 시즌 챔스 토너먼트에서 신들린 선방쇼를 보였는데 발렌시아와의 결승에서 승부차기를 무려 3개나 때려막는 차력쇼를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2002년 월드컵에서는 진짜 미친 활약으로 야신상과 더불어 골든볼까지 먹고 돌아왔는데요. 이는 골키퍼 역사상 최초의 골든볼이자 지금까지도 올리버 칸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2001, 2002 2년 연속 발롱도르 포디움에 들기도 했는데 칸의 실력을 대변해주는 그 여로 실점은 수비수 탓이다. 계속해서 만나볼 선수는 클라우스 아우겐탈러입니다. 대여 리베로.
명예의 전당에 쓰인 말 그대로 최고의 최우방 수비수였던 아우겐탈러. 유스를 거쳐 프로 데뷔 후 바이언에서만 15년간 헌신한 성골 원클럽맨인데요. 총 551경기로 역대 최다 출장 7위에 랭크되어 있죠. 데뷔 당시 바이언은 12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암흑기였는데 후방을 든든히 맡아주며 팀이 다시 정상에 올라서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커리어 동안 리가 우승 7회, 포칼 우승 3회를 기록했고 지금까지도 아우겐탈러는 바이언 올타임 베스트를 논할 때 베켄바와의 짝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극락 버튼은 유프 하인케스입니다. 바이언 팬들에게는 그 누구보다 신통방통한 허타, 명예의사 선생님인 하인케스. 바이언 1기 때는 4시즌 동안 2번의 분데스리가 우승을 달성. 이후 0809 시즌 은퇴 후 고향에서 유유자적하고 있던 도중 클린스만이 재앙을 몰고 와 팀을 박살냈고 급기야 바이언은 4위까지 처지며 챔스 진출권까지 날아가게 생겼죠. 이에 황급히 긴급 수술에 들어가는 하인케스. 다행히 연승 행진을 거듭해 시즌 2위로 마무리하면서 클재앙의 싼똥을 말끔하게 치워주고 가셨죠. 그리고 몇 년 후 1112 시즌 정식 감독으로 부임했는데 첫 시즌에 트리플 러너. 그러니까 콩트래블러 팀 분위기는 아주 개판이 났지만 빠르게 수습해 바로 다음 시즌 찐탱 트래블을 달성하면서 또다시 드라마를 집필하고 간지나게 은퇴하셨죠. 라고 할 뻔. 2017년 이번에는 안첼로티가 팀을 개판치고 나가자 또다시 명의 하 선생님께 긴급 수술을 요청하는 바이에른 미네. 은퇴한 지 4년 만에 바이언 4기로 돌아온 하 선생님은 70세가 넘어서더니 만물의 이치를 통달한 쪽집게 현자가 되어 나타났는데요. 가장 먼저 안첼로티가 데려오고 제대로 쓰지도 못한 애물단지 하메스를 중미로 싹 내려 메짤라로 부활시키는가 하면 그냥 드리블 원툴 공포 생산력이 절망이었던 코망에게 골문 앞에서 고개를 들고 동료를 봐라 라는 원포인트 쪽집게 명강의를 펼친 후 코망은 미친듯이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폼이 떨어지던 하비 마르티네스에게 빌드업 부담을 줄이고 수비에 집중하게 하면서 마지막 불꽃을 짜냈고 반대로 빌드업은 발밑이 좋은 홈멜스에게 맡겨버리는 하 선생님. 거기다 바이언 명감독의 필수 덕목인 토마스 밀러를 또 기가 막히게 활용하면서 소름 끼칠 정도로 선수들을 완벽하게 수술. 해당 시즌 개꿀잼 경기력 도루와 함께 리그 우승과 챔스 4강을 이끌고 진짜로 은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몽 같은 코바치 강정기가 끝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하인케스가 추천한 감독이 무려 6관왕을 달성하게 되는 한지 플레이. 계속해서 만나볼 극락 버튼은 제프 마이어입니다. 디카츠 포난칭. 명예의 전당에 붙은 마이어의 문구로 민첩한 반사신경이 마치 고양이의 모습 같다고 그의 고양 이름을 붙여 안칭의 고양이라 부르는데요. 젊은 팬들은 바이언의 레전드 골키퍼 하면 대다수가 노이어, 올리버 칸을 떠올리지만 올드 팬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제프 마이어를 꼽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올타임 베스트를 논할 때도 노이어나 칸 대신 제프 마이어의 지분이 조금 더 높다고 평가하죠. 그도 그럴 것이 미네에서 태어나 오직 미네만을 위해 뛴 성골뉴스 원클럽맨이며 밀러가 깨기 전까지 구단 최다 출장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진짜 개쩌는 건 13년 동안 무려 442경기 연속 출장이라는 뭔 말도 안 되는 불멸의 기록까지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바이언 골키퍼의 필수 덕목인 똘끼 능력의 창시자라 불릴 정도로 개또라이 같은 모습으로 팬들을 즐겁게 했죠. 여튼 이런 마이언은 70년대 베켄바워, 게르트 밀러와 함께 바이언과 독일의 최전 성기를 이끈 인물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알아볼 선수는 카라인츠 루메니게입니다. 데어비지 오네아, 공상가라는 뜻으로 명예의 전당에 글을 수식하는 문구인데요. 게르트 밀러의 바통을 이어받아 7, 80년대 전방에서 팀을 이끌며 총 422경기 217골을 기록, 유러피안컵과 분데스리가, 포칼을 각각 2회씩 우승했으며 리그 득점왕 3회, 유러피안컵 득점왕 1회 등 당대 최고의 공격수로 등극했죠.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루메니게는 80년, 81년 연속으로 발롱도르를 거머쥐기도 했으며 당연하게도 짜릿짠 키커 랑리스트 WK를 당시 기준으로 8회나 받기도 했죠. 현재 바이언 최다 득점 4위에 랭크되어 있는 루메니게는 당시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플레이로 팬들을 사로잡았고 지금까지도 루메니게의 버금가는 독일산 크랙은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만나볼 선수는 파울 브라이트너입니다. 데오 슈트라티거, 명예의 전당 브라이트너에게 붙은 전략가라는 수식어로 이 양반이 바이언 1기 때는 레프트백으로 분데스리가 3연패에 일조하더니 2기 때는 중미로 뛰며 정점을 찍었는데요. 특히 2기 때 루메니게와 함께 브라이트니게라 불리며 유럽을 호령, 81년 루메니게에 이어 발롱도르 2위에 등극하기도 했죠. 이걸 증명하듯 바이언 역대급 공격수 루메니게는 브라이트너의 출장 여부에 따라 큰 경기력 차이를 보였으며 루메니게가 랑리스트 WK를 받을 땐 브라이트너도 항상 같이 WK를 받았을 정도였습니다. 다음 알아볼 선수는 마누엘 노이어입니다. 명예의 전당 한 자리를 찜꽁 해놓은 현 바이언 골키퍼의 상징이자 축구계 트렌드를 바꾼 스위퍼 골키퍼의 대표주자 마누엘 노이어.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바이언 골키퍼의 필수 덕목인 또라이 같은 기질은 기본 옵션이고 미친 선방 능력과 말도 안 되는 발밑 능력으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골키퍼 1왕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바이언에서 2번의 트랩을 포함 들어올린 트로피 개수만 28개이며 2014년 발롱도르 포디움, 유럽 최우수 골키퍼 5회 등등등 셀 수 없이 많은 개인 수상
이상 기록을 가지고 있죠. 이런 노이어를 보고 예전 맨유 감독 시절 퍼거슨은 노이어 같은 골키퍼는 처음이에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맨유를 상대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골키퍼는 단언컨대 없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심지어 바이언 시절도 아니고 스텝업 하기 전 샬케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알아볼 선수는 한스 게오르크 슈바르첸백입니다. 데어 카이저스 라이페슈터, 황제의 기사 또는 호위무사라는 뜻으로 바이언의 황제 베켄바워의 짝으로 오랜 세월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해낸 선수인데요. 카이저가 치고 나가 전장을 누빌 수 있게 뒤에서 수비를 도맡으며 그를 보좌했는데 철의 정강이라는 별명답게 파이팅 넘치는 태클이 아주 일품이었다고 합니다. 바이언 뉴스부터 시작해 오직 바이언만을 위해 뛴 원클럽맨이며 카이저와 함께 수많은 영광을 팀에 선물했죠. 이러한 슈바르첸백은 현재 카이저에 이어 구단 최다 출장 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알아볼 극락 버튼이 된 선수는 필립 람입니다. 대여 슈퍼 레즈거. 신뢰라는 수식어답게 성골 뉴스 출신인 람은 어린 시절 임대를 제외하고 오직 바이언만을 위해 뛴 명실상부 문전드인데요. 2011년부터는 주장까지 맡아 훌륭한 리더십으로 팀의 첫 트래블과 함께 황금기를 이끌었죠. 필립 람의 가장 큰 장점으로 멀티성인데 좌우 풀백, 중미, 윙어까지 여러 포지션의 소화가 가능했고 워낙 공수양면에서 두루두루 좋은 재능과 높은 축구 지능을 갖고 있던 터라 어딜 박아도 1인분 이상 해냈는데요. 오죽하면 펩 가르디올라가 람은 제가 지도해본 선수들 중 가장 높은 축구 지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는 축구를 100%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라고 평가하기도 했죠. 그걸 증명하듯 키커 랑리스트 WK를 측면 수비수로 2회, 수비형 미드필더로 3회 받았고 심지어 커리어 내내 기복 없이 꾸준하게 월드클래스를 유지하면서 람을 평가할 때마다 포지션별로 올타임 레전드를 마구마구 소환했습니다. 이어지는 극락 버튼이 된 선수는 토마스 밀러입니다. 람과 달리 임대 한 번 떠나지 않은 성골 뉴스 지역 토박이 원클럽맨 토마스 밀러. 0809 시즌 뉴스에서 갑툭튀에 얼굴을 비추더니 바로 다음 0910 시즌 무슨 꼬맹이가 19골 16어시를 박아버리면서 진짜 말 그대로 해상처럼 스타의 탄생을 알렸죠. 그리고 지금까지 16년째 정상급 기량으로 프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제프 마이어의 최다 출장 기록을 갈아치우고 단독 1위에 올라섰으며 득점 부분에서도 걸출한 레전드들을 제끼고 3위에 올라 있는데요. 거기다 도움 기록은 구단을 넘어 리가 최다 도움 1위를 기록 중이죠. 뿐만 아니라 분데스리가 최다 승리, 최다 우승 등 수많은 기록들을 때려부신 토마스 밀러. 심지어 축구판 국룰, 빼빼 마른 병약한 몸매의 선수들이 오히려 잘안 아프다 를 고스란히 증명하며 장기 부상 하나 없는 철거왕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독일인은 노잼이라는 편견을 말끔히 지우고 대유잼 모먼트를 주기적으로 생성하며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죠. 여튼 이런 밀러를 보고 축구계 레전드 티에리 앙리는 화려한 게 이게 그딴 게 축구가 아닙니다. 밀러가 하는 게 바로 축구죠. 만약 제 아들에게 축구를 가르친다면 메시나 호날두보다 밀러를 보고 배우라고 할 겁니다. 라며 극찬하기도 했죠. 이어서 만나볼 극락 버튼은 게르트 밀러입니다. 대여 본보 대여 나치온. 폭격기라는 그의 별명에서 그냥 모든 게 설명되는 게르트 밀러. 축구사를 통틀어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국가 권력급 공격수인데요. 그의 업적을 살펴보면 분데스리가 16경기 연속 득점, 분데스리가 427경기 365골이라는 미친 스탯으로 역대 최다 득점 1위, 모든 대회 포함 565골로 바이언 최다 득점 1위, 포칼 78골로 역대 최다 득점 1위, 모든 대회 포함 66골로 분데스리가 한 시즌 최다 득점, 챔스 득점왕 4회, 7번의 분데스리가 득점왕으로 레비와 함께 공동 최다 수상자, 유럽 전체에서 가장 골을 많이 넣은 선수에게 주어지는 유러피안 골든슈 2회 수상, 발롱도르 수상 1회, 분데스리가 우승 4회, 포칼 우승 4회, 챔스 3연패, 유로 우승 1회, 월드컵 우승 1회, 챔스 유로 월드컵에서 득점왕과 우승을 모두 석권한 유일한 인물, 챔스 유로 월드컵 결승전에서 모두 골을 기록한 유일한 인물 등등등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업적을 쌓아 올렸죠. 이렇듯 게르트 밀러는 베켄바워에 이어 독일 축구 역사상 이왕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틀딱이 어쩌고 딸피가 어쩌고 오래전 캐캐 묵은 기록으로 올려치기 노노 하는 팬들을 위한 생전 게르트 밀러 인터뷰. 요즘 현대 축구였으면 당신이 과연 통했을까요? 현대 축구라. 글쎄요. 오히려 골을 더 많이 넣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그냥 공격수만 죽어라 전담 마크하는 수비수가 꼭 있었지만 요즘 수비수들은 할 일이 참 많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바이언 팬들의 극락 버튼이 된 선수는 프란츠 베켄바워입니다. 대여 카이저, 황제. 베켄바워를 표현할 가장 완벽한 단어인 카이저. 베켄바워는 70년대를 씌워먹은 크루이프와 함께 당시 신계의 위치에 있던 레전드 오브 레전드 수비수인데요. 주장원장을 차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챔스의 전신인 유러피안컵 3연패, 분데스리가 우승 4회 등 팀을 세계 최고의 클럽으로 이끌었죠. 거기다 팀뉴스 출신으로 당시 2부 리그에 있던 바이언에서 데뷔해 승격을 이끌었고 팀의 부흥기, 황금기까지 캐리하며 지금 바이언의 위상을 확립시킨 존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대에서는 유로 우승에 이어 월드컵 우승까지 연달아 하드캐리, 심지어 월드컵 결승에서 당대 최고의 스타 크루이프가 이끄는 네덜란드를 상대로 우승을 따내며 판정승을 거뒀죠. 그리고 네덜란드를 응원하며 비난하는 헤이러들에게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것이다.
간지나는 멘트로 헤이러들을 아봉시키는 베켄바워. 그리고 카이저가 더 대단한 게 수비수라고 수비만 했던 게 아니라 상대 박스까지 타격하는 그냥 전천후 올라운더였는데요. 쉽게 말해 프리롤 스위퍼, 자유로운 최후방 수비수라는 지금 보면 다소 충격적인 역할로 축구판을 씹어먹었더랬죠. 이런 활약으로 아까 전 살펴본 슈바르첸백, 제프마이어, 게르트 밀러 등 독일 올타임 레전드들을 그냥 베켄바워 딱가리로 만들어버릴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던 배화. 현역 시절 발롱도르 2회 수상에다가 그 깐깐하디 깐깐한 깐깐찡어 키커 랑리스테 WK를 무려 당시 기준으로 27회나 받으며 그 위상의 이유를 증명했죠.